자동차의 바퀴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요? 탄성을 이용하는 자동차도 있지만 실제 자동차는 엔진의 힘, 즉 동력기관의 힘으로 바퀴가 회전합니다. 초창기 자동차에는 증기기관이 사용되었어요. 물을 끓여 생긴 수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죠. 요즘은 물 대신 연료를 태워서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이 많이 쓰입니다. 사진 속 엔진처럼 연료를 넣고 동력을 만드는 장치를 우리는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합니다. 내연기관은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직접 태워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쓰이는 연료에 따라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으로 나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솔린 엔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의 영상에서 보이는 건 가솔린 엔진의 작동 방식이었어요. 연료가 폭발하면서 생긴 힘으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바퀴를 돌리는 회전운동으로 바뀌어요. 가솔린 엔진에서는 사행정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행정 사이클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행정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인데요. 먼저 흡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공기와 연료가 섞인 혼합가스가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흡입 행정입니다. 연료가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흡기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혼합가스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되는데 이것이 압축 행정입니다. 압축되어 있는 혼합가스에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켜 가스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폭발 행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데 이것이 배기 행정입니다. 이렇게 4개의 행정을 반복하면서 바퀴를 회전시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솔린 기관의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흡입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만 열리고 공기와 연료를 혼합한 혼합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압축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혼합물을 압축합니다. 폭발 행정에서는 역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의 불꽃으로 혼합물이 폭발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기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면서 연소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때 배기 밸브만 열리게 됩니다. 디젤 기관도 같은 사행정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엔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 기관은 흡입 단계에서 공기만 실린더에 넣고 이 공기를 강하게 압축해 아주 뜨거운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 고온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하면 자연스럽게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점화 플러그 없이 연료가 스스로 폭발하는 디젤 기관의 방식을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내연 기관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비록 그 둘의 작동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꽤 흥미로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비교해봤을 때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가솔린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라는 게 사용돼서 불꽃을 일으키고 오른편에 있는 디젤 기관의 경우에는 연료 분사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압축 행정 시에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시킵니다.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한 표입니다. 연료의 종류, 점화 방식, 사용되는 차량 종류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먼저 가솔린 기관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디젤 기관은 경유를 사용합니다. 가솔린 기관의 점화 방식은 점화 플러그를 사용한 점화 방식이고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 즉 자체 폭발을 이용합니다. 가솔린 기관의 경우에는 승용차, 오토바이 등 소형 기관에 주로 사용되고 디젤 기관은 버스, 트럭, 배, 기관차 등 대형 기관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제 자동차 사진을 보면서 가솔린 차량인지 디젤 차량인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에 등장했던 자동차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폴리, 포스티, 머스탱 할아버지, 캡은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로이, 엠버, 덤프, 브루너, 스푸키, 맥스, 포크, 스쿨비는 크고 무거운 일을 하니까 디젤 기관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헨리는 뭘까요? 맞아요. 하늘을 나는 헨리는 제트 기관을 사용합니다. 그럼 제트 기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트기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트기관은 연료를 태우고 생긴 가스를 뒤로 강하게 뿜어내면서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제트기관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기 위해서 크게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며 날아갑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이 넘는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는 크게 4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엔진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이를 방해하는 공기 마찰에 의한 항력, 자체 무게에 의한 중력, 위로 밀어 올리는 양력이 있죠. 바로 이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양력이 생기는 곳은 바로 비행기의 날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행기의 유선형 날개 모양과 공기가 맞닥뜨리는 각도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행기 윗면에 있는 공기는 공면의 날개 형상을 타고 흘러 날개를 지나간 후에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여서 흐르게 됩니다. 유체의 속도, 방향과 크기가 변한 것이죠. 이는 유체가 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하면 공기가 아래로 힘을 받는 만큼 날개는 위쪽으로 반작용을 받게 되겠죠. 이같이 반작용에 의해 날개에 생기는 힘, 비행기를 위쪽으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양력인 것이죠. 자, 이렇게 비행기에는 대표적인 4가지 힘이 작용하고요. 양력은 베르누이의 법칙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로켓 기관도 있습니다. 로켓 기관도 제트 기관처럼 반작용의 힘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큰 차이점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작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로켓은 연료뿐 아니라 산소 역할을 해야 하는 산화제도 함께 실어요.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태워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로켓 기관입니다. 슈파 로켓 기관 영상 좀 잠깐 볼게요.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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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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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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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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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하늘 위로 우주를 향해 롤롤롤 로켓이 나가신다. 불꽃을 일으키며 위로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빠른 롤롤롤 로켓이 나가신다. 슈파 슈파 슈슈 네, 로켓 기관 보셨고요. 자, 최근에는 이런 말도 자주 들리죠. 내연기관 안녕. 맞아요. 이제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자동차보다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한 새로운 자동차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첫 번째, 전기자동차. 전기로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내연이 없고 조용합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두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내연기관도
내연기관의 엔진도 사용하고 전기 모터를 함께 써서 연비가 뛰어나고 환경에도 부담이 적어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동력기관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줄여서 수소자동차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배출되는 건 깨끗한 물뿐이에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처럼 주변을 살피는 센서들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센서가 대표적인데요. 레이더 센서와 라이더 센서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이용해 앞차와의 거리나 속도를 측정합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도 잘 작동하죠. 라이더 센서는 레이저 빛을 쏴서 자동차 주변의 물체를 3D로 스캔합니다. 즉, 모양과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자, 이처럼 자동차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